나는 삼엽댐을 20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학문적 관심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력 구조물 중 하나, 총 길이 335m, 높이 185m, 양쯔강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은 완공 당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기술력, 중국의 의지, 중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나 역시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찬사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관찰해온 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아니, 경고조차도 이미 지난 단계일지 모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시스템이 서서히 통제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삼엽댐은 단순한 댐이 아닙니다. 이 구조물은 양쯔강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그 하류에는 우한, 난징, 상하이 같은 중국의 핵심 대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의 식수, 농업, 산업, 일상 모두가 이 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위쪽에 삼엽댐이 있습니다. 이 댐은 약 200톤짜리 콘크리트 블록들을 조립해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하나의 통짜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 블록이 맞물려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구조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이것이 오히려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극단적인 하중이나 지진에도 댐이 통째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유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해온 위성 이미지와 구조 측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 댐 구조는 비교적 직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세한 오차는 어느 구조물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그리고 더 뚜렷하게는 2018년 이후부터 댐의 특정 구간에서 비정상적인 변이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물이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침하나 허용 오차 내의 움직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규모의 댐에서 이 정도의 수압을 받는 구조물에서 변형이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부 응력의 분포가 설계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균열들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번 시작된 구조적 변형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축공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연쇄 반응. 하나의 약점이 주변 구조에 하중을 전가하고 그 하중을 받은 부위가 또 다른 약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도미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 구조물이 변형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작은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쇄 반응의 시작점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설마 그 댐이 무너지겠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문제는 처음 설계가 허술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의 어떤 구조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구조물이 매년 수백억 톤의 물을 견뎌야 하는 댐이라면 특히 그 아래에 퇴적물이 쌓이고 내부에 균열이 생기며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누적된다면 우리는 그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수년간 모아온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삼엽댐은 더 이상 내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 그 구조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내가 수십 년간 구조공학을 연구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재앙은 언제나 예고됩니다. 다만 그 예고를 읽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 삼엽댐이 보내고 있는 신호들, 그거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무언가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증상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댐을 생각할 때 물만 떠올립니다. 거대한 수면, 넘실대는 파도,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는 콘크리트 장벽, 그것이 일반인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댐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엽댐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은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흙입니다. 모래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쌓여온 퇴적물입니다. 그리고 그 퇴적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댐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양쯔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퇴적물을 운반하는
강 중 하나입니다. 상류의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오는 동안 이 강은 엄청난 양의 흙과 모래와 암석 조각들을 끌고 옵니다. 삼엽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그 퇴적물들이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자연스러운 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댐이 생기면서 그 순환이 끊어졌습니다. 물은 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류구를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적물은 다릅니다. 무겁고 가라앉고 그리고 쌓입니다. 댐이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삼엽댐 저수지 바닥에 축적된 퇴적물의 양은 추정치로 약 18억 톤에 달합니다. 18억 톤. 이 숫자를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대형 화물선 한 척이 약 10만 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하면 18억 톤은 그런 화물선 18, 영척 분량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대만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퇴적물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는가. 삼엽댐에는 홍수 조절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개의 방류구와 배사구, 즉 퇴적물을 배출하기 위한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엔지니어들도 퇴적물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일정 부분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방류구 주변에 암석과 굵은 자갈들이 쌓이면서 일부 배출구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크기와 밀도의 퇴적물들이 유입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퇴적물 배출 효율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낮아졌고 저수지 내부의 퇴적 속도는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댐은 물을 가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물과 함께 돌과 흙과 모래까지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설계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퇴적물 문제가 불러오는 결과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위협입니다. 첫 번째는 발전 효율의 저하입니다. 삼엽댐은 중국 전체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발전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적물이 쌓이면서 유효 저수량이 줄어들었고 수위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발전 터빈에 유입되는 물의 흐름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삼엽댐의 발전량은 초기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댐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이미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홍수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퇴적물로 인해 저수지의 실제 용량이 줄어들면 홍수 시즌에 댐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도 줄어듭니다. 삼엽댐의 존재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 즉 하류 도시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설계 당시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0년 대홍수 당시 댐 하류의 수위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기상 이변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댐의 수용 능력 자체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질 오염의 심화입니다. 퇴적물이 쌓인 저수지 바닥은 산소가 부족한 혐기성 환경으로 변해갑니다. 그 안에서 유해 세균이 번식하고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저수지 수온도 이상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댐 주변 수백만 명의 식수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수질 이상 징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이면 댐 내부의 압력 분포가 달라집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산된 수압의 방향과 크기가 퇴적물의 무게와 위치에 따라 변형됩니다. 댐하부에 가해지는 힘이 설계 기준치를 초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1장에서 언급한 구조적 변형, 댐 본체의 변이 현상과 이 퇴적물 문제를 함께 놓고 보면 나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댐은 지금 외부에서는 수압을 받고 내부에서는 퇴적물의 무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힘은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동맥경화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 안쪽에 조금씩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혈액은 여전히 흐릅니다. 심장은 계속 뜁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삼엽댐의 퇴적물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겉에서는 댐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물을 막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한 막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댐은 물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흙과 돌까지 가두기 시작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통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짐이 됩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짐.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있는
구조물이 이미 변형되기 시작했다면 나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나는 공학자입니다. 숫자를 믿고 데이터를 믿고 측정값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삼엽댐의 문제를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려 했습니다. 구조적 변형, 퇴적물 축적, 수압 분포의 이상, 이것들은 모두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나는 기술적 문제 뒤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콘크리트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퇴적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삼엽댐 건설 과정에서 적발된 입찰 조작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434건입니다. 434건. 나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은 몇몇 불량업자들이 저지른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 단계에서 시공 단계까지 그리고 감리와 검수 단계까지 부패가 전방위적으로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공사가 있다고 합시다. 발주자는 이것을 120억 원에 발주합니다. 수주한 업체는 실제 공사를 60억 원어치만 합니다. 나머지 60억 원은 어디로 갑니까? 관련된 공무원들, 감리자들,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60억 원으로 지어진 구조물은 설계 기준의 절반짜리 품질을 가집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120억 원짜리 최고 품질의 구조물입니다. 이것이 삼엽댐 건설 현장에서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새어나가는 것, 그것은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자산이 소수의 손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내가 공학자로서 더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부패는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는 품질을 훔치는 것입니다. 60억 원어치 콘크리트로 지어진 구조물에 120억 원짜리 구조물에 하중이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규정 이하의 철근으로 시공된 벽체가 수십 년간의 수압을 버텨낼 수 있습니까? 감리 서류에만 존재하는 방수 처리가 실제로 균열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지금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는 적발된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엽댐 관련 부패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에는 대문영을 총괄하는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현장 노동자나 하청업체 직원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의사결정자들이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였음을 의미합니다. 전직 삼엽댐 최고 책임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위자문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국 당국 스스로도 이 부패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벌은 이미 지어진 건물을 다시 짓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불량 콘크리트를 올바른 콘크리트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을 소급해서 높여주지 않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부패로 인해 만들어진 구조물은 아직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수억 명의 머리 위에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부패가 발생하면 그것을 숨기려는 힘이 작동합니다. 서류가 조작됩니다. 검사 결과가 수정됩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한 기술자들이 보고를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보고를 올려도 그것이 상부에서 묵살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엽댐에 대해 알고 있는 공식 데이터, 공식 안전점검 결과, 공식 발표들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중국 측이 공개하는 삼엽댐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과 외부에서 수집된 위성 데이터, 독립적인 연구 결과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모든 정부는 민감한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통제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패가 시스템화된 구조 안에서 생산된 안전 데이터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안전 수치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 수치를 측정하고 보고한 사람들이 같은 부패 시스템 안에 있었다면 그 숫자는 의미를 잃습니다. 공학에서 우리는 안전계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하중, 재료의 불균일성,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해서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이 안전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조물은 설계 수명 동안 안전하게 기능합니다. 하지만 부패는 이 안전 개수를 갉아먹습니다. 실제 시공품질이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론적인 안전 개수는 종이 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구조물의 안전 여유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낮은 수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434건의 입찰 조작, 그 각각이 조금씩 안전 개수를 깎아먹었습니다. 누적된 결과가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도 한 구조물은 천재지변으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형 댐 붕괴 사고의 상당수는 자연재해보다 인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설계, 부실한 시공, 불충분한 유지보수, 그리고 이상 징후를 무시한 의사결정,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는 인간입니다. 삼엽댐은 지금 자연의 힘과 싸우고 있습니다. 수압과 싸우고 있습니다. 회전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더욱 불리하게 만든 것은 처음부터 이 구조물 안에 심어진 인간의 탐욕입니다. 부패가 과정이 되어버린 순간 모든 안전 수치는 의미를 잃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계산도, 아무리 엄격한 기준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버린 부패의 구조가 진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계속 바뀐다면 나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바뀌는 방향이 일관되게 한쪽으로만 향한다면 나는 그것이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판단합니다. 삼엽댐의 공식 발표가 바로 그랬습니다. 2003년 삼엽댐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을 때 중국 당국이 내세운 수치가 있습니다. 삼엽댐은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에도 견딜 수 있다. 나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학자로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10영년,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의 시간이 약 10영년입니다. 그 전체 역사를 통틀어 한번 발생할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 이것은 공학적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혹은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 웅장함에 일부 설득되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년 후인 2007년 공식 발표가 바뀌었습니다. 삼엽댐은 1영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에 견딜 수 있다. 10영년이 1영년이 되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당국은 이것을 조용히 별다른 설명 없이 수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수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또다시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삼엽댐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에 견딜 수 있다. 0년이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0분의 1, 불과 5년 만에 공식 발표의 수치는 10여년에서 10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세계 최대의 댐, 수조 원을 투입한 인류 최고의 토목공학 성과라고 불렸던 구조물의 안전 기준이 완공 후 5년 만에 100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처음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 만에 댐이 그토록 급격히 약해졌다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든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 나는 중국 당국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댐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10년 버티면서 기대하지 말라는 말까지. 이것이 17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나는 이 문장이 공학적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숫자를 제시하면 또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예 기대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신뢰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무너집니다. 마치 그 댐처럼 내가 더욱 주목한 것은 중국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들입니다. 오랫동안 삼엽댐에 대한 비판은 중국 내에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었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삼엽댐 건설에 반대했던 일부 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관영 언론에서조차 이례적인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엽댐은 앞으로 얼마나 더 운영될 수 있는가?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관영 언론이 이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완전히 봉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부에서 이미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 중에는 나를 충격에 빠뜨린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댐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엽댐을 철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조물 하나를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모든 것, 돈과 시간과 인력과 무엇보다 국가적 자존심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선언입니다. 수십만 명을 이주시키며 강행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 내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현상 유지가 선택지가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원칙을 떠올립니다. 어떤 시스템이 자신의 공식 입장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고 있거나 삼엽댐의 경우 나는 두 가지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의 10, 0년이라는 수치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위에 세워진 구조물은 지금 실제로 예상보다 빠르게 한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댐을 믿지 않게 되면 홍수경보가 발령되어도 대피하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혹은 반대로 실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황이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앙입니다. 신뢰의 붕괴는 물리적 붕괴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엽댐에 대한 신뢰는 10영년에서 기대하지 말라는 말에 이르기까지 이미 그 붕괴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자신의 말을 계속 바꿀 때 그것은 더 이상 진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통제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머지않아 현실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구조적 변형, 퇴적물 축적, 시스템화된 부패, 그리고 신뢰의 붕괴, 이것들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장에서는 나는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종착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너무 비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공학자입니다. 공학자의 역할은 최선의 경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를 계산하고 그것에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오늘 나는 그 불편한 계산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삼엽댐이 붕괴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엽댐 저수지에는 현재 약 393억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393억 톤. 이것이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수벽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하류를 덮쳐가는 것입니다. 양쯔강 하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한이 있습니다. 인구 200만 명의 도시입니다. 난징이 있습니다. 상하이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부가 모두 이 강을 따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변과 범람원에는 직간접적으로 약 4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4억 명, 이것은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 인구의 8배입니다. 물리적 피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댐이 붕괴되면 양쯔강 하류의 지형 자체가 바뀝니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강바닥, 제방, 삼각주 지형이 하루아침에 재편됩니다. 농경지가 수몰됩니다. 수원이 오염됩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파괴됩니다. 전력망이 끊어집니다. 교통망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나는 재난복구 시나리오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재난, 예를 들어 규모 7의 지진이나 대형 태풍의 경우 복구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삼엽댐 붕괴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 범위가 너무 넓고 피해 속도가 너무 빠르며 피해 규모가 어떤 역사적 선례도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위협입니다. 삼엽댐은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군사전략가들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삼엽댐은 전략적 표적 1순위 중 하나입니다. 댐 하나를 공격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심장부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밀 유도 무기의 성능을 고려할 때 삼엽댐에 대한 공격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나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위협이 수억 명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삼엽댐은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취약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선례를 보여줍니다. 세계 곳곳에서 노후화된 대형댐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구조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개의 댐이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숭화강 유역의 일부 댐들이 안전 문제로 해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댐을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철거가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삼엽댐의 경우 철거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수반합니다. 393억 톤의 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방류합니까? 18억 톤의 퇴적물은 어디로 갑니까? 댐이 제공해온 전력은 어떻게 대체합니까? 이주당한 수백만 명의 삶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삼엽댐은 이제 지을 수도 유지할 수도 철거할 수도 없는 딜레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 안에 4억 명의 운명이 함께 갇혀 있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삼엽댐의 실제 상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독립적인 국제기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수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부패가 시스템화된 환경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피 계획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4억 명을 대상으로 한 대피 계획, 이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일찍, 더 진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지도자들이, 전문가들이, 언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10억 년이라는 거짓 숫자 대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위에서는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까 봐, 이것이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하지만 나는 결국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른 경고는 언제나 무시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인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삼엽댐은 위대한 구조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는 거는 위대함이 아닙니다. 나는 수억 명의 머리 위에 매달린 물 폭탄을 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도화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질문은 이것이 무너질 것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바람만으로는 4억 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이유입니다.